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평가되는 나라들을 1인당 GDP 기준으로 10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추정치에 따르면 이들 나라는 풍부한 자원, 독특한 경제구조, 뛰어난 복지제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높은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한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0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1인당 GDP가 약 6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광업이 발달했고 교육, 관광,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비중도 큰 편입니다. 입헌군 주재 아래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모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라밸 문화가 잘 정착되어 근무 시간이 비교적 짧고 휴가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다민족 구성으로 인해 도시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과는 유학과 워킹 홀리데이로 이어진 인연이 많으며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국 식당과 K-팝 이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 9위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약 6만 6천 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지닌 북유럽 국가로 안정적인 입헌군 주제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이 뛰어나고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높은 세금을 내지만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스타트업과 디자인, 첨단 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레고가 이 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휘게라는 여유롭고 따뜻한 라이프 스타일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북유럽 인테리어와 교육 방식 등에 관심이 많아 덴마크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8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나라는 1인당 GDP가 약 6만 8천 달러 수준으로 인구가 매우 적고 범죄율이 낮으며 정치적으로 투명한 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지만 관광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며 화산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급률이 높습니다. 블루라군 온천, 오로라, 관측 등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한국과는 극지해양자원 연구 분야에서 소규모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7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약 6만 9천 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하는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광활한 내수시장과 혁신적인 기술, 거대한 금융 IT 산업 덕분에 높은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 커서 주마다 환경이 전혀 다르며 할리우드 영화, 팝음악, 패션 등으로 전 세계 대중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과는 한국 전쟁 이후 긴밀한 외교 군사 협력 관계로 이어져 왔고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LA, 뉴욕 등을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위는 싱가포르입니다. 1인당 GDP가 약 7만 2천 달러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이자 무역과 물류, IT 산업이 발달한 도시국가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세계 각지의 투자와 기업 유치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깔끔한 거리, 치안, 높은 생활비가 특징이고 한국과는 K-팝과 K-뷰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위는 카타르입니다. 약 8만 3천 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하며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풍부한 자원으로 오일머니 국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전제군 주제가 유지되는 중동 국가로 최근에는 관광, 항공, 스포츠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구보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고 2022년 피파 월드컵 개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는 액화 천연가스 협력 및 건설 플랜트 사업 등에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4위는 스위스입니다. 약 8만 8천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의 1인당 GDP를 보유한 중립국으로 직접 민주제 영향이 강해 국민투표가 자주 이뤄집니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자 시계, 초콜릿, 제약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등 여러 언어가 공존해 언어 정문화적 다양성이 큰 편입니다. 한국과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 젊은 층이 스위스를 많이 찾고 취리히와 서울 물가 비교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도 종종 오갑니다. 3위는 노르웨이입니다. 약 9만 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지니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석유와 천연 가스 자원으로 축적한 부를 국부 펀드를 통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피오르드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겨울 스포츠 문화를 비롯해 낚시, 트레킹 같은 야외 활동이 발달했고, 한국에는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으로 익숙하며 해양기술 분야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약 10만 달러 내외의 1인당 GDP를 기록하며 낮은 법인세와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럽 거점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EU 회원국으로 합류했고, 맥주 기네스, 전통음악과 무용, 세인트 패트릭 데이 축제 등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연수지로 주목받기도 하며 아이리시, 펍 등 아일랜드 특유의 식음료 문화도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룩셈부르크입니다. 1인당 GDP가 약 13만에서 14만 달러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입헌군주국이지만 EU 내에서 중요한 금융행정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인접해 있어 지리적 이점을 살렸습니다. 소규모 인구 대비 높은 소득을 자랑하지만 생활비도 비싼 편입니다. 공공교통 무료화 정책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한국과는 IT, 금융, 우주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으며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위부터 1위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명목 1인당 GDP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각 나라는 경제적 부뿐 아니라 정치체제, 사회문화, 자원 활용 방식이 달라서 저마다 독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있는 부분들도 눈길을 끄는데 이러한 교류와 발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